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상을 할 때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환지 보상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살짝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실사례를 들어서 환지 방식이 뭐고 환지 방식으로 하면 어떤 게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그 환지 방식은 개발지 토지,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할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토지 소유주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한 후에 그 토지를 그 토지주에게 이제 재분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토지 보상금이 이제 너무 많을 경우에 이제 환지 보상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여기 이제 간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간보율이라는 걸 아실 텐데, 이 간보율은 토지구역 정리를 하면서 공공용지도 확보를 하고 공사비가 모자랄 경우에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공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공출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공출이 공공의 이익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이제 일부 이제 그 간보를 두어서 땅을 일부를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 원형지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땅들이 이래요. 개발 전에는 이렇게 이제 1, 2, 3 번호를 매겨놨는데 땅이 구불하고 도로도 이제 구불하고 모든 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이게 원형지 상태일 때 이렇습니다. 그러면 환지 개발을 하면 구획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도 반드시 내고 여기 이제 여기가 환지는 거의 이제 그 근처로 돌려주는데 이렇게 1, 2, 3 여기 이제 1, 2, 3이 모여서 있는데 1, 2, 3으로 자리가 좀 바뀌었죠. 6, 7은 그대로 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17, 18 보시면 이게 위치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로 이제 빼놓는 게 있거든요. 이제 공원은 그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공원을 꼭 하나 집어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이제 그 공원을 하나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채비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공출받은 토지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아두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비 충당이 사업비가 뭐 모자라지 않고 그렇다면 채비지가 되는 곳은 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 공공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이제 채비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네모반단으로 돌려주는데 이거를 주거지로 돌려줄지 상업지로 돌려줄지 그거는 이제 그 도시 그림을 그릴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이게 구획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구 단위를 먼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도시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 땅을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가 상업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걸로 돌려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땅들은 대부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원형지 땅을 그냥 갖고 있어서 뭐 내가 집을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집을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제 수익성하고 안정성을 두 가지를 갖고 가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수익성, 안정성.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간 게 이제 환지 방식. 이렇게 구획 정리된 그 땅에는 간보율이라는 게 있어서 공출을 받는데 지구 단위 안에 있는 떨어진 그 대지 같은 경우는 간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8번이 만약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수립된 지역이다 그러면 이 8번은 그냥 그 이 땅을 돌려줄 때 내가 200평을 샀든 100평을 샀든 지구 단위 안에 다른 지역으로 그 근처 인근으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있는 땅은 대지는 그렇지만 저는 간보가 됩니다. 한 40% 정도 간보가 되고요.
나머지 땅들은 그 전답 임야 같은 경우는 다 간보율이 적용이 되는데 지구 단위 안에 있는 대지만 그렇습니다. 대지인데 일종 주거 지역일 때 우리가 저 간보율이 전혀 없는 거고요. 만약 이 상업지 땅이 된다 그러면 간보가 조금 됩니다. 상업지 땅이 되면 로또 맞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이 일종에서 상업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는 간보가 조금은 된다. 많이 되진 않는데 조금은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에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렇게 지금 그 광명시 보면 이게 광명하공 공공주택 택지지구라고 돼 있죠. 이렇게 공공개발이 들어가면 수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획 정리가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땅은 수용이 되기 때문에 보상에서 안 좋은 게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터무니없이 낮게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보상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수용지에 있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땅이 수용이 되면 임야 같은 경우는 그 보상가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공택지지구일 때 수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화양지구가 보면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먼저 지구 단위가 떨어지고 도시 밑그림을 그려서 여기 이제 주거지라든지 상업지 이런 거 도로망이라든지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걸 그 지도에서 여기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네이버 지도에는 이게 화양지구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화양지구인데 아무것도 없죠. 도로도 다 꾸불꾸불하고 전답, 임야 막 이렇게 섞여 있죠. 이거를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여기 최초로 민간안지 방식이 도입된 곳이거든요.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지 화양지구 공공택지지구 개발 사업이라고는 하진 않거든요. 민간이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황지가 적용된 곳이고, 민간황지를 이미 받은 땅을 사는 거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땅을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환지로 보상을 받아서 상업지가 됐든 주거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양주에서 한번 살펴보면 의정부 여기 보면 의정부 접경지역, 양주하고 접경지역에 보면 의정부 공공주택지구라고 돼 있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땅을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공공택지로 이제 수용이 되는 땅들은 전답 임야가 섞여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정으로 돼 있는데도 공공택지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은 수용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공공이 개발할 때는 강제 수용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입체 환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환지를 받을 때 상가를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상가의 지분을 갖고 땅 바닥 면적의 지분도 갖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빌딩들 보면 그 입체 환지가 많은데 지분 투자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상가에서 수익이 나오면 그거를 n분의 1 하는 겁니다. 그 입체 환지를 사서 해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그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용이 될 가능성이 큰 땅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 백석지구에 보면 여기 양주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공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이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땅을 보면 지금 땅이 꾸불꾸불 돼 있고 임야도 있고 이런 거를 뭐 도로로 이렇게 내고, 여기에도 뭐 용지가 들어가고 이쪽도 아파트 용지가 주거지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길도 이렇게 돼 있고, 이대로 이제 이 모양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구획 정리가 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편에 이제 그 옥정 2기 신도시도 이렇게 지금 경계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이제 옥정 신도시 개발 사업 지구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딱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만큼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신도시에 집어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옥정 신도시가 2기 신도시로서는 좀 상당히 그 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획 정리가 안 돼 있는 안에 있는 그 땅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땅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개발을 할 때도 이미 신도시가 여기가 6만 가구가 넘는 그 지금 아파트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이 용지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획 정리가 된 땅들은 공공이 들어가냐 아니냐가 판단이 되는데 여기 보면 공공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는 양주 푸르주 아파트 이편한 세상도 들어가 있고 좀 1군 아파트들이 섞이고 2군 아파트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센트럴파크 푸르주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환지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다가 아예 보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다고 합니다. 보상금 자체를.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지구 단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구 단위가 여기 떨어진 지역이 이제 시에서는 이제 지구 단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도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그림을 그려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요런 땅을 요런 땅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지구 단위 안에 있는 대지는 이게 공출로 뺏어가는 간보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일종 주거지일 때 그렇습니다. 주거지가 되면 간보율이 없고요. 상업지가 되면 간보가 조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전성하고 수익성이 보장된 게 이제 환지 개발 방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구 지정이 됐는데 그 뭐 중앙동 1지구, 원학동 지구, 뒷골 장춘 뒷골 아니 중앙 1지구, 2지구, 뭐 원학동 지구, 장춘 박골 지구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동이 되는 거거든요. 중앙 1동, 중앙 2동. 이쪽은 또 이제 남방 지구하고 서운홈 지구.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제한적인 개발이 된다고 했던 데가 원우 1지구, 2지구 뭐 하나도 지구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제한적으로 이만큼만 개발이 되는 거고요. 이 땅은 그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만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주 대모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땅들은 수용이 되는 게 아니고 환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지 개발로. 왜냐면 여기는 옥정 신도시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60만 평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권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대우건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역세권 개발하고 부부테크노밸리 개발의 배후 도시가 되는 요 땅들은 지구 단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여기 이제 대우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주 아파트도 이쪽에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기초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점제라는 게 있어서 대우에서는 푸르주 아파트를 끌고 들어가면서 2군 아파트도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른 1군 아파트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이쪽에 상업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내년에 이제 부부테크노밸리도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 단위를 이미 떨어뜨려 놔서 지금 시에서는 여기 이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요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야들은 간보가 들어갑니다. 일종 주거지구로 바뀌었지만 임야는 간보율이 한 80% 정도 간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면 80평을 뺏기고 20평에 대한 거를 주거지로 이제 돌려받는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대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구 단위가 떨어졌던 데가 이 땅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가 제일 먼저 떨어졌다는 곳은 가장 그 핵심적인 가장 그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하는 곳에 지구 단위를 먼저 떨어져 놓거든요. 이게 이제 그 3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여기가 그 전에 이제 지구 단위가 떨어진 걸 보고 이 땅을 그 매입을 해놓은 거고 이제 착공 단계에 왔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오픈을 한 거고 이게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 안에 있는 대지는 간보율이 없습니다.
환지로 들어갈 것이고, 왜냐면 공공택지지구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부부테크노밸리하고 역세공개발에서는 하는 이유가 이제 대우가 이제 많이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1종 아파트하고 2군도 뭐 들어가겠지만 1군 아파트로 주거가 이제 그 좋은 아파트도 형성이 될 거예요. 친환경 공법을 써서 그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쾌적한 도시, 지금은 건축물을 질 때 예전 방식처럼 이렇게 막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건축의 외관을 뭐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그 조감도를 보여드리는데, 그 조감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여기에 막 다 들어설 거다, 아파트도.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이제 환지가 되면 이게 언제 그 환지가 되느냐. 여기 직주근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2025년도에는 출퇴근을 한다면 여기에 주거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미 옥정 신도시는 다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단지를 배후단지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은 부프테크노밸리를 확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또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구단위 구획은 이미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명시는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공공이 개발할 때는 강제 수용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민간이 개발할 때는 그 환지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땅은 미분양이 날 땅도 아니고요. 이 땅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날 일이 없고 같이 이제 그 완공과 함께 그 아파트도 이제 입주도 사전청에 또 들어갈 거고, 그 제가 이제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에서 땅을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용이 되느냐 환지로 되느냐도 잘 보셔야 되고요. 수용지 땅은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해서. 그래서 수용지를 비껴간 땅을 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이 개발할 때는 강제 수용 방식을 많이 택한다. 근데 민간 방식에서는 환지 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여기는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주공 아파트를 짓는 게 명품 아파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지지구도 이제 그 지금 동 이름만 붙이게 중앙 1동, 원학동, 중앙 2동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원우 1지구도 마찬가지고 원우 1동 뭐 2동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이제 다 2025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도 8월이니까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은 3년 반 내지는 4년 안에 내 땅이 그 주거지가 된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지를 갖고 있다면 그 안에는 제가 내가 그 하고 싶은 용도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 멸실을 안 시켜놓은 데는 아파트 입주권,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받아요. 그래서 양주시청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땅들이 여기 역사권 개발하고 지금 부부테크노밸리하고 양주 그 역세권 개발에 배후 기능을 하는 도시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기가 판교 같은 느낌이 된다면 옥천 신도시는 좀 서민들이 사는 느낌, 여기는 이제 고급 퀄리티 직권들이 들어가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도 이제 이름만 있는 아파트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첨단화된 도시가 되는 거죠. 그 조감도를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의정부의 구도심을 1호선 라인을 타고 올라온다면 여기는 딴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환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지 방식을 통해서 도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환지로 돌려줄 때는 지구단위 안에 있는 대지는 주거지로 했을 때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주거지로 했을 때는 간보율이라는 게 공출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공출이 돼요. 그리고 임야도 공출이 되고요. 근데 이제 대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상업용지일 때는 로또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조금 정도 감보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안에 내 땅을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뭐 3, 4년 후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런 땅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땅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땅이 되는 것이고 개발 불능지 땅은 영원히 갖고 있어야 되는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그 뭐 제의를 받으셨거나 뭐 그래서 좀 의심이 좀 스럽다 그러면 문의를 주시면 권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바쁜 와중에도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토니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